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확실히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밀리니까 국내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죠. 밀렸지만은 뭐 선전했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나스닥 시장이 4% 빠졌는데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1% 빠졌으니까 좀 많이 걱정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시장을 얘기할 때 미국 시장 하락에 빠진 폭의 반 정도밖에 안 빠질 거고 올라갈 때도 또 못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우리 시장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를 자 얘기를 할 때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게 성장주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주가 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악재가 노출되면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코스피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 성장주가 많지만은 그렇죠. 가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하방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하방이 탄탄하고 네. 반면에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 자산 가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 자체가 ROE가 높아야 되거든요. 자기 자본율이. 네네. 그 애들은 미국은 평균 20% 넘는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평균 자기 자본율이 10% 넘어간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빠질 때 사야 되고 올라갈 때 따라 사면 안 된다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쪽이거든요. 그게 역발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역발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쪽을 제가 오늘 문구에 좀 넣었는데 이따 전략에. 일단 그래서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건데 요즘 미국 시장의 하락을 뭘로 봐야 되느냐? 지난주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연준의 빅스텝과 관련된 통화정책이었거든요. 맞아요. 이번 주 들어서 하락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 둔화 우려감도 있지만은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이 미국의 기업들 안 좋은 겁니까? 실적은 나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요. 먼저 실적을 발표한 그 넷플릭스가 대표적으로 선례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틀 만에 40% 가까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성장주들이 겁을 먹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또 보면 별로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거네요. 그렇죠. 미국의 기업들 요즘 보면 실적심 보게 되면 매출액도 증가해야 되고 당기수익이라든가 영업도 증가되면서 또 향후 전망치까지 좋아져야지 주가가 가는데 까다로워요. 그 조건을 맞춰야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런 조건 맞추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또 약간 했던 실적 전망치 안 좋게 나오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쉽지 않군요.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특히 성장주 같은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적 시즌에 앞서서 미국 시장에 변동성이 좀 나타났던 게 아닌가. 결국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의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대부분 마감이 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끝나야지. 그래야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점차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일단 안정화 쪽으로 보시는군요. 일단은 우리 시장 그래서 상당히 선전했던 부분도 어제 또 이제 역할 자체가 중국 상해 지수가 어제 급등을 했거든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급락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파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가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연관된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일본 이제 상해 지역의 코로나 봉쇄를 좀 완화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기대감과 또 약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상해 지수가 반등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하락에 비해서 좀 선전했다. 그렇게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쇄를 했네요. 근데 이제 여전히 흐름 자체는 안 좋습니다. 환율 자체가 어제도 급등을 했거든요. 너무 높아요. 환율 자체 급등을 해서 무려 14.4원 정도 떴으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30포인트 가까이 빠져버리고 환율에서 1% 빠지면 외국 투자가들은 거의 60포인트 하락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더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슈가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그동안은 선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현물 매도가 꽤 많습니다. 좀 바뀌었네요. 월요일 날 7천억 매도했었고 화요일 날 2천억대 어제도 거의 7천억 가까이 매도가 했으니까 셉니다. 삼성전자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어느 정도 딱 정점이 통과된 게 아닌가 했었는데 매도가 더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개인만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쪽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매도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근데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 1,800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왜냐면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유 물량 자체가 많지 않죠. 비중 많지가 크지 않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은 전체 시가총 차지할 비중이 30%가 넘는데 코스닥 시장은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량 자체가 비중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외국 투자가 매도 물량이 적게 나온다. 대신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가 많이 남아서 어제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좀 보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태 안 좋네요. 네. 예. 코스피 업종별로는 요즘 제약업종의 이틀 연속 좀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그러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바람을 들면서 또 일부 제약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지만은 일부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어제 삼성 바이오록스도 잠깐 날 실적 발표했거든요.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약업종이 괜찮고 또 그동안 하락을 보였던 조선주들이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조선주가 일부 종목들이 소폭 상승했고요. 반면에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76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2.7 정도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둔화되면 은행주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는 경계감이 반영돼서 은행주 하락이 나왔고 또 증권주도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하학업종이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대한유화가 전날 화요일에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NCGL 쇼크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도 주가 신저가가 나왔거든요. 어제 LG화학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장 끝나고 시장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LG화학도 이제 2% 정도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소매 유통 쪽이 빠졌고, 그다음에 통신주들이 어제 좀 비교적 LG U+ 중심에서 비교적 차익성 매도 물량이 많이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뭐 별 특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엔터지들 소폭 상승했고 또 천연가스 급등에 따라가지고 일부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일부만 상승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어제 펄어비스가 급락했습니다. 게임주들이 요즘 안 좋거든요. 매출이 안 나오나요? 네, 매출액도 제가 게임 업종 시장 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펄어비스가 급락이 좀 나오면서 게임주 또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 일정 부분 좀 되돌림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하락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주 상승 종목 특징류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짧게 하면 서너 종목만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이제 그 제약업종을 좀 얘기했었는데 한미 요즘 제약업종 중에서 가장 흐름이 괜찮은 게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어제 한미사이언스가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간 자체가 대부분 어제 올라갔던 종목 특징이 실적입니다. 예사도 이제 그 1분기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한미약품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예사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예사가 시가총이 유일하게 예사 지주회사 성격이지만은 자회사 시가총이 똑같습니다. 한미약품과 3조 원대입니다. 그 특이하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지주회사니까 비상장 자회사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비상장 자회사, 예사 비상장 자회사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가 의약품 도매회사인 온라인팜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팜. 네, 매출이 한 1조 가까이 된 거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지분 4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반영이 좀 되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어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주가 자체는 온라인팜에 대한 성장성 부분 자체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온 종목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이 종목도 실적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상당히 썰처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4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 1744억 나왔었는데. 시장의 가이던스 대비해서 무려 37% 정도 나왔는데 이 큰 회사가 건설주가 지금 실적 발표가 현재 현대건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젠가요 GS건설이 발표됐는데 건설주는 제가 다 안 좋다고 했습니다. 현대건설도 쇼크 수준은 아니지만 예상치고 10% 정도 안 좋게 나왔고 2분기부터는 괜찮아질까요? 좋아지겠지만 저는 건설주는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부진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있군요. 또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들어서 금리 상승에 따라 가지고 분양시장 자체가 지방을 중심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빈집이 많군요. 그래서 제가 건설주보다는 건자재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근데 유일하게 건설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 쪽이나 플랜트 수주에다가 또 그룹에서 좀 최근에 국내 쪽이 많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보니까 1분기 때 수주도 지금 2조 8천억이 나오면서 올해 연간 수주 목표가 8조 원인데 현재 1분기 때 35% 달성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올해 연간 수주를 좀 달성하지 않겠는가. 다만 밸류 자체가 건설업종 중에서 상당히 높다. 그래서 비싸다. 실적은 좋지만은 다른 건설주가 가지 않는 한, 왜냐면 다른 건설주는 못 가는데 이 종목을 가게 되면 밸류 자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상대 가치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직전 고점 수준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실제 워낙 섭하게 나왔지만은 봐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잘못 잡혔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FNF가 4.7% 나온 자체가 예사가 이제 의리 쪽이지만은 예. 중국 쪽이거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를 좀 반영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어제 연료전지 쪽에 두산 푸얼셀과 네. S푸얼셀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정부의 아마 정책적인 지원, 정부가 신정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UAM, 도심항공교통, 그다음에 자율주행, 예. 수소와 전기차 쪽이거든요. 최근에 바이오 쪽도 나왔지만은 네.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를 좀 보고 싶은데요. 예. 어제 6% 정도 올라온 주식인데 거의 지금 신고가 근처인데. 그렇군요. 예서가 올라간 주식 자체가 CNT 도전제 양산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실제 급성장할 거란 전망인데. 도전제. CNT 도전제관 자체가 어떤 거냐면. 뭐예요?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관건 자체가 향후에 충전 시간, 전기차 시장 충전을 빨리 해야 되고. 그쵸, 또 짧게 해야죠. 배터리 회사들은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 자체가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예. 이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는 회사가 대주전자 재료예요. 예, 그렇죠. 2023년도부터 본격화 될까 전망인데 네. 그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이동하는 과정 쪽에서 전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열이라든가 안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CNT 도전체가 필수적이거든요. 불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나노 대주 전자 재료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예사 주가가 좀 싸다. 시장 예. 성장도. 그래서 그렇구나.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현대 오토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오늘 추천 종목도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자율주행입니까? 자율주행입니다. 예. 자율주행 쪽인데 그룹의 모빌리티 강화로 중장기 성장할 것 같은데 회사가 작년도에 이제 현대 MN소프트와 현대 오토랑 합병을 했거든, 소프트 회사. 예. 향후에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 쪽으로 회사가 막 중장기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뭐 그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2030년도에 구름 배치를 30%를 소프트웨어에서 달성하겠다는 쪽인데 그게 핵심적인 역할이 예상할 완전 수가 핵심이네요, 그러면. 예. 예. 항공교통과 관련된 예. 도심 항공교통과 관련된 또 핵심적인 종목이고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보다 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군요. 주가는 올라갔지만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베셀 같은 경우도 UAM 관련 종목도 어제 16.4% 급등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 이제 어제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LNG 가격 관련 급등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제 반면에 이제 사료라든가 그다음 음식료라든가 그쪽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최근 급등한 사료, 음료, 제지 관련 종목들이 차익성 매도 물량 쪽으로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오면서 일부 개별성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왔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 증시에서도 급락 이어 약간은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 선방을 했는데 오늘 그렇다면 약간은 좀 상승 속으로 갈 수 있을 건지 무게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저점 확인 과정을 좀 거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어제 저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현재 지금 나스닥 시장의 차트가 지난 시간 화요일에 나올 때 저점을 확인했다. 쓰리바닥 얘기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는 그 바닥, 제가 쓰리바닥 확인했다고 했었는데 그 선은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살짝 이탈했지만은. 네.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미국 시장의 변동성 부분 자체는 실적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이제 그 내일 정도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굵직한 거 있어요. 그렇죠. 또. 두 종목만 시적 발표되게 되면 거의 실질적으로 끝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군요. 실적이 좀 중요하다. 실적이 뚜껑을 이제 열고 나게 되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늘 나올 수가 있고요. 다행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으로 봐야 되는데, 네. 국내는 지금 기업들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기업들 실적이 있다 좀 잠깐 좀 점검해 좀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지금 이제 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여전히 뭐 셧다운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만 결국은 끝나면 경기 부양책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국내 시장으로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외국 투자가 파니까. 너무 비싸죠. 예, 어제도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어제 이제 그 미국의 애완시장에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를 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야, 이게 참 어제 급등이거든요. 동그라미 쳐주셨군요. 예, 지금 보면 언제까지 올라와 있냐면 2000년도 코로나 때 3월달 5월 발생될 때 3월달 예. 2년 전 코로나 시작될 때 네. 예, 그때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자 우리나라 그럼 원달러 환율을 좀 볼게요. 우리나라 그럼 원달러 환율은 이게 달러 인덱스가 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그 수준입니다. 또 비슷하네 모양이. 예. 여기를 돌파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그 당시 103이 고점이었거든요. 2월 달에. 거의 도달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점이니까 앞서 제가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 예, 어느 정도 주요 기업들이 발표된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좀 될 거고 달러 인덱스도 결국 이제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안정 차면 주식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어느 정도 위험 자산 선호 쪽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달러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뭐 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이런 어떤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환율이 좀 우리나라도 달러 인덱스 함께 고점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예, 이번 주 내죠.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오늘 내일 정도가 중요한 분기점, 즉 다시 저점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냥 코스피 지수 주가는 안 빠진다. 2,600포인트 정도는 저점이다. 네. 일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는 박스권의 하단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지금 박스권 등락 과정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2,620포인트 초반대 저점, 그쵸. 그다음에 2,760, 70이 고점. 그 연장이기 때문에 주가 박스권 하단에서 주식을 사야지 여기서 파야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현재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는 또 수익을 못 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박스권 하단에서 주식을 역발상 관점에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보다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된다. 포인트 자체는 네. 매매는 결국은 이제 2,600 포인트니까 납부과대 대형주 쪽에 반등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적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체. 실적이라고 좀 봐야 될 거고 업종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뭐 IT 쪽이 일단 봐야 되고 자동차 실적이 좋았어야 자동차 넣었다고 그랬고 자동차. 화학은 NC 제휴한 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 같은 거. 그렇죠. 송원산업, 이수화학, 그다음에 롯데정비라 이쪽 관련 종목들. 어제 효성화학과도 또 시장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것도 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 건자재, 상사는 실적 호전에다가 원자재 가격의 대표적인 상승이 수혜주, 인플레이션 수혜주니까. 그다음 IT 소부장, 2차전지, 모빌리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요. 어제 발표된 기업들 실적 좀 체크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 비교적 좋다고 하셨어요. 어제 발표된 기업들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장 초반에 발 때 SK 하이닉스가 좀 예상 실적 좀 하향 실적이 나왔고,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안 좋게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아직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패널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다음에 건설 잡식이 안 좋게 나왔고, LG화가 어제 장 끝나고 나왔는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 전기도 좋고, LG노텍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았지만은 상회했고, SO일도 최근에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왔지만은 그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정제마진. 원래 1조 2천억대가 중반대가 가이던스였던 건데 가장 높은데 1조 3천억까지 나왔으니까. 삼성 바이오스 좋고요. 한미약품도 좋고. 삼성물산이 오래간만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상사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사 쪽이 제가 LS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렇죠, 현대코퍼레이션 다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을 그래서 보니까 아니었군요. 삼성물산도 물론 건설 부분이 있지만은 상사 부분에서 많이 차지한 게 아닌가. 삼성물산이 실적 시즌에 서프라이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주가가 비쌉니다. 상사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력이 좀 떨어지죠. 두산 밖에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중국 쪽에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불구하고. 잘했네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BH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들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이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안 좋을 때 반영이 잘 안 되는데 실적이 좋아지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빠르게 반영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노려야죠.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좀 앞서서 힌트를 좀 미리 주셨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해가지고 자율주행 쪽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자율주행 쪽에서 어느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오늘은 정책 수혜주 쪽의 이슈 쪽에서 도심 항공 교통, 이른바 UAM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많이 언급되죠. 최근 이슈화 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화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하고 나왔는데요. 신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향후 이제 집권 신정부 윤석열 정부의 미래 비전과 관련된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쪽인데 향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국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분야를
도심항공교통 UAM, 그다음에 네. 자율주행, 아까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 그다음에 바이오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포함이 돼 있는데 예. 이걸 집중적으로 지원을 좀 하겠다. 당장 도심항공과 개통을 해가지고는 2025년도에 완전 상용화, 그다음에 그래요? 자율주행 같은 게 2027년도에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을 하겠다. 이번 주에 좀 발표가 좀 됐는데. 많이 지원하나 봅니다. 예, 뭐 현재 UAM 도심 항공 교통과 관련된 예. 분야 2030년대 9천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9천조요? 예, 우리나라는 2030년대 한 13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생각보다 네.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크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정책적인 수혜주로 계속적으로 부각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되는데 어떤 관련 종목들이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앞서 이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는 다 알려진 쪽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바이오는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또 실적과 밸류에이션 좀 표를 좀 준비했고 또 최근에 맨 오른쪽에 이번 주부터 주가 상승률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현대오토에버가 핵심이 좀 될 것 같고요. 현대그룹에서 주도를 합니다. 예. 현대그룹에서. 이런 UAE. 네, 왜냐면 현대그룹이 UAM 사업을 미국에서 법인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국내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현대가 아마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핵심이다. 예. 그다음에 뭐 하나시스템, LIG 넥슨, 유니캐스트,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 베셀, 기산텔레콤, 네온테크, 퍼스트인데 최근에 베셀이 가장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인 주식입니다. 50% 회사가 넘네. 이제 무인 항공기를 자회사가 관련이 좀 돼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어제도까지 급등했다 좀 밀렸는데 52% 정도 올랐는데요. 네.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고려해 본다 하더라면 표를 보시다시피 자, 이 시간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유니캐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퀘스트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PR이 지금 4배죠? 네, 4배 네 되는 수준입니다. 가장 저렴합니다. 베셀이 5배지만 영업이익 적자인데 일회성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무시해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고. 그렇죠. 예. 봐야 되는데 유니캐스트는 뭐 제가 3월 29일 날 11,300원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한번 주식이거든요. 하셨었군요. 지금 예. 12,000원대니까 약간 올라와 있는데 네.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고 그래서 실적도 뒤따라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예산은 네. 본업 자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이게 본업 자체가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거의 327억 났으니까 올해도 비메모리 유통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여기다가 연결로 반영되고 있는 드림텍 회사가 올해 한 1,000억 정도 영업이 나거든요. 그래요? 지분 32%니까 여부에서도 지분법이익이 3,400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회사 연간 7,800 정도 나오는데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AI 매틱스라는 회사를 2016년도에 현대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123억 주고. 현대차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인수했는데 회사가 첨단 아다스와 그다음에 FMC 차량 간제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도심 항공 교통 쪽에 이런 차량 간제 시스템이 필요하죠.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필수적이거든요. 예. 최근에 움직였던 것 자체는 이제 항공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다. 또 FMS 사업 같은 경우 차량 간제 시스템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잡힐 수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자체는 회사 실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재료를 떠나서 펀더멘탈 측면을 본다면 작년도에 단기 수익 626억인데 네. 예산은 이제 단기 수익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분법이익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올해 단기 수익을 제가 추정을 해보면 거의 한 788억 정도. 주당 EPS가 2,800원이니까 PER로 따지면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저렴하다. 주가가 싸다. 그런 관점에서 뭐 실적도 저기 괜찮고 차트 보면서 가격 차트 좀 볼까요? 보도록 할 건데요. 예. 제가 11,300원대 제가 언급해 드렸던 주식인데, 그때 목표 주가 15,000원 잡아드렸거든요. 일단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15,000원 정도 좀 잡아드리고요. 나중에 예. 좀 도달하면 이제 약간 수정자를 제대로 싶은데, 현재 가격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 11,000원, 목표 주가 15,000원을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율주행 쪽, 그러니까 도심 공항 쪽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좀 수혜를 또 얻을 수 있는 게 유니캐스트고요. 또 저렴한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